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제가 뭐 오늘까지만 아침 시황 방송을 하고 뭐 시황 방송은 당분간 안 할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야,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대부분이 야 너무 아쉽습니다. 뭐 기다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친구놈도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야 너 왜 안 하려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들도 영상 유튜브 이렇게 올려보면 뭐 관심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 그분들은 자기들 관심 떨어지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나는 그것 때문에 뭐 그분들 관심 떨어지면 나도 흥미가 떨어지니까 나는 내가 흥미 떨어지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흥미 떨어지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흥미가 떨어져서 뭐 그래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친구도 되게 처음에는 아침에는 그렇구나 하더니, 그래, 끊었어요, 전화를. 근데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제필아, 그냥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왜 임마? 그러니까, 뭐, 나도 물론 뭐 되게 많이 좀 도움도 받고, 그런데, 거기 그분들 보면 그 댓글 몇 개 적혀 있는 어제 적어주신 분들 계시죠. 그래, 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 굉장히 많이 좀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네가 그만두면 좀 그거 그렇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막 계속 꼬셔요. 계속 꼬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안 하면 니도 게을러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다가 졌어요, 제가. 예, 그래, 알았어, 임마, 할게. 뭐 좀 더 할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일단, 조금은 더 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어제 예,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저도 실수를 했었네요. 그 날짜를 잘못 적어갖고 올렸으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좀 작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예,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안 해주시면 저는 몰라요. 뭐 저 어제도 보니까 뭐 저 댓글 한 번도 안 올려주셨던 분 같은데 안 돼요 그냥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단순하게 뭐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조회수나 뭐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요 까먹어요 자주 좋아요 눌러야지 그런데 까먹어요. 근데 그거 일단 누르고 여러분들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그런 거밖에 그걸로밖에 판단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영상들도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어디다가 좀 퍼날려 주세요. 퍼날려 주세요. 여기 영상들 보면 공부할 만한 거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좀 퍼날라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또 손가락 두꺼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영상 보고 정말 싫어서 싫어요 이렇게 누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좋아요 누르려다가 옆에 걸 눌렀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뭐 좋아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댓글 저도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댓글에 대한 댓글을 제가 거의 못 알아들이죠. 제가 좀 게을러서 그래요. 근데 뭐 댓글에다가 뭐 원하시는 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면 또 저도 그 관련되는 것들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좀 자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 조금 더,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압력이 좀 있어요, 하라는. 자, 그래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죠. 33.1%로 나왔는데 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걸 두고 두 대선 후보는 또 엇갈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역시 서프라이즈다. 뭐 내년에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바이든은 아직까지 수렁에 있다. 푸드트럭, 무료 음식 제공하는 푸드트럭에 사람들 몰리는 거 그런 거 못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상반된 그런 평가를 했고요. 자, 모더나 쪽에서 FDA가 요구한 백신 데이터가 11월 말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가르트 22 총재, 저 22 쪽에서는 이 경제 활력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시진핑도 한마디 했죠. 시진핑이 전례 없는 세계적 대변혁 시대다. 그리고 뭐 북한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하고 뭐 같이 지역 평화, 안정에 대해서 추동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장 마감 후에 팡 주식들 실적 발표를 했죠. 저 뭐 아마존도 했고 알파벳도 했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자, 근데 뭐 애플도 했고요. 근데 이 알파벳만 저 시간에서 조금 플러스고,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은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수준은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파벳만 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시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인데, 뭐 이낙연 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하고 며칠 내에 좀 얘기해서 결론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건 그냥 10억으로 유예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5억으로 합의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5억으로 합의 봐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10억으로 그냥 유예가 돼야지 괜찮을 거예요. 5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나올 거고, 그렇다면 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 팔겠죠. 나중에 그냥 주스면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좀 나중에 물량 나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팔아갖고 나중에 다시 죽을 생각이 있어요.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한 종목에 3억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당이 안 돼요, 거기에. 하지만 주식을 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10억일 경우에는 안 팔 겁니다. 10억일 경우에는 상황 봐서 뭐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5억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물량 나오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 미국 쪽은 불확실성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자, 지금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장 투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장 투표도 있지만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여기서 그냥 딱 저 현장 투표한 거 그 결과만 놓고, 그쵸? 야, 이 이후로는 무효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투표 날로부터 6일 뒤에까지 도착하는 그것까지 유효표로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당일 거 뭐 이것만 인정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핑계대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시장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설픈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권 증시들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상해가 0.49% 정도 하락 마감했, 0.1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0.49%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확 틀렸죠. 코스피 시장은 0.79% 마이너스인데 코스닥 시장은 0.96%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 정부에서 지금 그 했던 얘기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내뱉었던 그 무책임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만큼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닥 시장이 월요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코스닥 시장이 고점에서 지수가 15%가 빠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그 대주주 양도세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물량들이 일부 출회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지금 나온 거는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그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 주가가 좀 눈치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야, 저 물량 나오면 시장 못 견뎌라고 미리 그냥 팔았던 그런 이유고, 또,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삽니까, 그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여당 쪽에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빨리 이번 주는 벌써 다 갔으니까요.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초 정도에 좀 결론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미국 증시 움직임 한번 볼게요. 다우가 0.53% 정도, 52% 정도 올라왔고요. S&P 500이 1.19% 정도 올라왔습니다. 나스닥도 1.64% 정도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10분 봉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시장인데 보시면 장중 움직임은 괜찮았어요. 보합권 정도 조금 플러스권 출발했죠. 그래서 장중에 계속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우려랄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장 마감 무렵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는 결론만 딱 얘기해봐. 그러면 10억으로 유예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 역시도 주식을 안 팔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바이든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쵸. 며칠 전에는 두 가지 이유를 딱 들어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 사람이 사는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했던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아무리 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된 입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봤을 때 이거를 연임을 시켜줄 만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좀 많은 표 차이로 이렇게 바이든이 이겨버리면 찍소리를 못 하겠죠. 어디까지 우편 투표가 어떠네 저떠네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좀 많은 표 차이로 좀 결정이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다만, 다음 주가 조금 지나고, 다음 주 후반이나,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가닥을 잡을 거고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현장 투표에서는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깜깜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은 시장을 관망을 조금 해봐야 될 때입니다. 주식을 여러분들 사야 될 때가 있고요. 팔아야 될 때가 있고 관망을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겠죠. 불확실성들이 이렇게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그게 맞는 전략입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요. 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9,800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5,300억 순매도, 기관이 4,70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개인들의 투심이 그 여당 그 대표 그 이낙연 대표 얘기 한마디에 이렇게 녹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상당히 견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그 시장 움직임만 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이 그동안 정말 얄밉게 놀았었죠. 뒤에 그 대주주 양도세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막 때렸었는데요. 엄청나게 팔아댔었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거 보시면 그 전에 엄청나게 팔아댔었는데요. 자, 지금 최근 들어갖고는 조금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이게 그 세금 그 내고 안 내고 그 문제, 물론 뭐 그것도 큰 문제겠지만요. 그거보다도 이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에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크고 민감한 그런 겁니다. 자, 선물시장 외국인들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기관이 3,900억 정도를 순 매수했네요.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것만 보면 규모가 조금 있는 듯해요. 콜옵션도 뭐 45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도, 그 다음 금융투자 20억 정도 순매수. 자, 그리고 푸 쪽은 외국인들이 76억 순매수, 금융투자가 75억 순매도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얘기를 하려면, 다음 기회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수급은 컸지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자, 뭐 좀 이렇게 빠져서 출발을 했지만, 그리고 장 초반에 조금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오후장 들어갔고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거는 뭐 때문이다? 미증시 선물. 나스닥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 움직일 때 그때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정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나스닥 선물 움직임들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 괜찮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스닥 선물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공격적인 매매를 해도 돼요. 하지만 어제 그런 매매를 했다라면 지금 뭐 오늘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그냥 시장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봉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모양 자체는 꽤 이쁩니다. 꽤 이뻐요. 자, 지금 이 저점 코스피 시장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찍었던 한 번, 두 번, 자, 바닥 근처에서, 즉 지지받을 자리 근처에서는 조금 양선을 뽑으면서 올려 세워 줬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지금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은 되찾는 듯 합니다. 그 시장에 가장 큰 불안 요인이었던 게 조금 제거되려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할 때는 아닙니다. 자, 분명히 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당장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주식시장. 자, 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벌 것 같죠? 못 법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지켜봐야 될 때예요. 어떤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잘 해결난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쵸? 이 저 행정부하고 대통령하고 의회하고 또 엇박자가 나면 좀 곤란합니다. 자, 바이든이 되려면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좀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좀 장악을 하는 게 좀 더 정책을 펴기가 좀 더 일관성을 갖고 가기가 쉽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물론 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들 뭐 새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 만약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의회를 상원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시장 뭐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는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려면 그리고 부양책도 마찬가지죠. 딱 다 장악했을 경우에는 그냥 야 우리 하자. 그러면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티격태격 되죠. 뭐 합의를 보내 뭐 만에 미국 부양책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합의를 보내 만에 그러다 결국은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미국 대선도 이 시장에 상당히 큰 그런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음 주 후반 정도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윤곽이 나오기 전 그리고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윤곽이 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일단 관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뭐 이번 주말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 드릴게요. 우리 조카란 놈이 이게 대학교 4학년인 대학교 4학년인데 그놈이 또 전화가 왔고 삼촌 이제 주식 시작해 볼라 그러는데 모르겠어 그러고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에 대한 뭐 그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는 재무제표 보는 거 간략하게 우리는 회계사가 될 게 아니에요. 주식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뭐 그런 영상을 제가 하나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뵙겠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들어 올려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만들어 올려드릴 겁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